D-3. 딱 3일 남았습니다. 이제쯤 되면 유리한 이야기만 듣고 편리한 말만 하고 싶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3일부터 지지율을 발표가 중단된 이후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들어간 이후 여야가 전혀 다른 시각으로 판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은 지지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대세는 굳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민주당은 초박빙이다. 뭐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서 역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대선 두 분 모시고 좀 더 정확한 판세 분석 해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김경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오늘 빨간 넥타이를 두 분 다 모시고 저는 노란 넥타이를 먹었는데 이거는 전혀 정치적 성향과 전혀 무관한 겁니다. 예, 패션입니다. 패션입니까?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 그 광화문 유세가 있었고 예. 박근혜 후보는 강남 유세가 있었습니다. 예. 광화문 유세 가까이서 보셨는데 예. 뭐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지난번 광화문 유세 때보다 사람들이 한 두세 배 정도 많이 네. 왔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안철수 전 후보가 등장을 해가지고 의외로 좀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강남 유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박근혜 후보가 강남에 갔을까요? 강남도 박근혜 후보한테는 일종의 거기도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죠. 네. 강남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강남은 젊은이들의 거리입니다. 네. 여전히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박근혜 후보가 직접 자신들이 지지해줬던 강남 지역의 젊은이들한테 직접 부딪힌다라고 하는 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일종의 자신감 표현을 저는 봅니다. 자신감의 표현이다. 그럼요. 20대, 30대한테 그럼요. 얼마든지 다가갈 수 있다. 그럼요. 그런 그런 어떤 열정들 보여주기 때문에 어제 광화문과 강남 요새 저는 뭐 상징적으로 양쪽 다 보기 좋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뭐 판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서로가 어느 쪽 각 후보 측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지지율을 공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아마 국민들은 그렇게 네. 볼 것 같아요. 여야 당의 주장들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새누리당은 승기 끝났다. 예. 예. 아무래도 내려는 안 된다. 얘기고 네. 민주당은 무슨 소리냐? 네. 판이 뒤집어지고 있다. 그 소리 안 들리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거는 여야 정당의 얘기고 네. 또 언론도 이제 우리가 공표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제 여야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전문가들의 전체 분위기를 어떻게 지금 조망을 하고 있는가를 네. 보시면 좀 알 것 같아요. 네. 상당 부분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구나. 이른바 콘크리트다. 그대로 가고 있구나. 어떤 경우에도 그대로 간다. 네. 이게 무서운 힘입니다, 이거는. 네.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추격은 한다. 네. 어제 강화문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 좋구나. 네. 추격이구나. 그러면은 네. 마지막에 승부수는 정말 몇 %구나. 이거는 네. 우위를 서로가 얘기하기 어려워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우월하다, 또 네. 어느 쪽이 열등하다. 다만 이제 앞으로 변수가 네. 어느 쪽에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네. 것인가 뭐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점에 A 사건이 나왔다. 예. 이 사건에 누가 치명타를 입느냐 아하. 끝나는 겁니다. 네. 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제 네. 이제 이렇게 두 군데 대규모 유세를 했던 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캠프에서는 네. 결국 후보들이라든지 당직자들, 국회의원들도 선거운동을 하지만 네. 결국은 지지자들이 얼마만큼 용기 있게 네. 지역 주민들에게 파고들어서 네.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해주느냐가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에 모아서 지지자들의 어떤 뜨겁게 네. 속에서 뜨겁게 끌어오르도록 해서 저녁에 동네에 가서 예. 정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후보를 이렇게 선전하게 하는 예. 이게 이 의미가 크니까 예. 뭐 전쟁 이게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은 백병전이지 않습니까 보면 무슨 저 전쟁 계획도 없고 네. 무슨 이게 작전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백병전 예, 시스템이요. 지금 대검 네. 들고 이제 일선에서 결국은 백병전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 양 캠프에서 공이 다 자기 지지자들에게 돌격의 어떤 용기를 베풀어주고 네. 또 현장에서 어떤 논리로 부딪힐 것인지 그 논리를 교육시키는 그런 현장일 것 같고요. 거꾸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론조사가 6일 동안 공표 금지돼 있지 네네. 않습니까? 네. 뭐 깜깜이 선거라고 이게 너무 답답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부느냐, 네. 누가 대선이냐 이걸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봐서 누가 정말 미래 5년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깜인가, 네. 그거를 자기 마음과 자기 기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차분한 어떤 지성이 필요한 것이지,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이럴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뭐 전문가나 언론사에서 어떻게 보면 대세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이거 분석하는 건 그럴 수는 있지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유세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서울 대첩이라고 하더라고요. 강남과 광화문에서 붙었는데, 광화문 유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 뭐 노무현에 울고 안철수에 웃었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네. 안철수 전 후보가 정말 깜짝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목도리도 걸어주고 네. 마이크도 잡고 유세 차량도 오르고 예. 이제까지 그 지원 유세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그런 행보를 네.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안철수 전 후보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도와주는데 좀 화끈하게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런 네.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화끈하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좋습니다만은 안철수 전 후보의 정치적인 어떤 그 방향성을 무시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가서 그냥 오기도 그러니까 아마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았고 또 서울 광화문 하면은 상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는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구감도 가시하고, 실제로 말하면은 안철수 전 후보가 그 현장에 안 가기로 해서가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깜짝 등장인데, 깜짝 등장의 효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줍니다. 네.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뭐 안철수 전 후보는 역시 끝까지 자기 할 일은 책임을 다진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지켜봤습니다. 유세가 영향을 줄까요? 전체적인 선거에? 그 영향을 조금씩 주죠. 근데 어제 이제 네. 안철수 후보 등장한 게, 네. 그제 아마 저녁인가 안철수 후보가 무슨 트위터 글을 하나 올렸었죠. 네네. 그래서 그게 무슨 굉장히 선거판 자체가 혼탁해 있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이기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남은 반을 품을 수 없고 이러면 예. 국가가 분열될 거기 때문에 걱정이 그지없다 이제 이 글을 올렸는데 네. 이 글을 가지고 새누리당 쪽이나 이제 일각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드디어 이제 민주당하고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네네.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네.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트위터에서도 돌고. 예.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 하는 글이라든지 행동을 그냥 네.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서 이제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해석을 하니까 안철수 네. 후보가 원래 어제 오전에는 이제 몸이 아파서 현장 유세도 못할 계획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냥 말이 말을 낳고 그냥 엉뚱한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아마 깜짝 등장한 알겠습니다. 면도 좀 있지 예. 않을까. 알겠습니다. 어제는 또 TV 찬조연설이라 그러죠. 예. 찬조연설도 있었는데 이재호 전 의원 1002개 뭐 좌장격인 이재호 의원 있었고 예. 정몽준 예. 의원도 했고 근데 민주당 측에서는 윤여준 전 의원 그다음에 조국 서울대 교수가 했습니다. 이 찬조연설이 선거 전체 과정에서 어떤 정도의 위치,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찬조 연설을 보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네. 누구를 지지하느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네. 근데 왜 지지를 할까?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찬조 연설을 할 때 말을 잘하는 사람, 네. 인물이 잘생긴 사람,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찬조 연설은 말은 간명하게 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고 그 사람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채널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듣고 싶은 얘기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야 네. 2명 정도 뭐 이재호 의원이라든지 네, 정몽준 정몽준, 대표, 네. 이쪽에는 윤여준 전 장관, 전 장관, 조국 조국. 보면은 새누리당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아니면 안 됩니다. 네. 아하. 스토리가 없습니다. 아, 한마디로 좀 뻔한 이야기가 들을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네. 반대로 윤여준 전 장관 얼마나 많이 이 사람들이 봤습니까? 네. 유튜브에 저도 봤습니다. 아주 네. 궁금해서. 네. 정욱 교수도 어제 저 들어봤습니다. 네.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략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저는 이겼다고 봅니다. 네. 투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 이게 뭐 큰 영향을 그건 아니겠죠.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또 네. 미칠 만한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이런 네. 여야가 공이 양 진영으로 거의 이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중도층의 마음을 좀 네. 얻을 수 있을 정도는 되겠다. 네. 공감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이번에는 두 사람을 놓고 보면은 저는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이 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이계로서 친박 네. 쪽과 그야말로 치열하게 싸우고 감정 싸움도 아주 심했는데 예.
그 박근혜 후보가 다 포용을 해서 네. 같이 간다 이런 그 대통합 정책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는 있었지 않나 이런 예.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호 의원께서 고 이제 연설 도중에 담은 메시지는 그렇게 지금 화려하거나 또 우리 마음에 찡하게 와닿는 내용은 사실은 문구는 그렇게 많이는 발견을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재호 의원 자체가 네. 그 자체로 중요한 메시지였다. 그렇죠. 그래서 네. 보수 세력 안에서는 어쨌든 네. 박근혜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 특히 이명박 대통령 친이계 쪽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네.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보수 쪽에서는 조금 더 안정된 마음 또 네. 이렇게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전기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진보와 보수가 워낙 팽팽하게 맞붙다 보니까 백약이 무효하다. 어떤 뭐 선거전이다. 잘 안 통한다. 이런 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미디어전에서는 좀 민주통합당이 좀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도 여고 동창이 찬조 연설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네. 이제 찬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찬조 연설 자체가 크게 표심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심을 사람들에게 좌우하지 공감을 네.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는 지지층을 결속하고 네. 또 우호적으로 만들 수는 있는 거죠. 네. 미디어 전략 아직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실 옛날에도 이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잘했어요.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좀 특히 SNS도 강하고 또 네. 민주화 과정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네, 네. 많거든요. 네. 노무현의 눈물 뭐 이런. 네. 그렇죠. 그런 거 보고 네. 윤여준 장관도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네. 보수편에 썼었는데 보니까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정말 우리 시대의 발전상에서 비춰볼 때 좀 자기와 호흡하는 내가 똑같구나. 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그러면 그게 맞게끔 새누리당도 집중적인 전략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언제까지 보수층을 단결할 겁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보수층이 아직도 알겠습니다. 단결이 안 됐습니까? 이거는 이번에 대단결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는 중도층으로 가야 돼요. 네. 중도층. 박근혜 후보의 여성 대통령이면 여성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 네. 그래 그 눈물과 네. 그 공감을 불일으킨다든지 아니면은 박근혜 후보가 약했던 젊은 층이 왜 박근혜 후보를 찍어야 될 것인지 네. 그거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내 통합 이거 언제 끝난 얘기를 갖다가 다시 나와서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근데 좀 있어요. 대통합이라는 게 그 야권이라든지 반대했던 그 김재하 시인이라든지 이런 분까지 다 끌어들인다는 의미 아니었나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나와서 얘기하면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지아 시인이 네. 왜 네.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는가? 네. 정말로 감동적 얘기가 넘치는 스토리가 있다고 봐요. 네. 예. 근데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얘기는 좀 좋다고 봐요. 그러면은 중도층에 있던 사람들도 박근혜 후보가 점점 지형을 넓혀 나가는 네. 좋아 맞아 박근혜 후보도 그런 점이 있지 이렇게 가야 될 텐데 네. 당내 통합 이런 거 가지고는 네.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효과가 이거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스토리를 거예요. 잘 풀어내지 그건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보시는군요. 찬조 연설을 금방 드는 생각인데 찬조 연설을 아주 젊은 사람이 나와서 뭐 찬조 연설을 했다면 훨씬 더 효과가 정몽준이나 이재호 의원보다는 더 나았을 저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후보에서 아직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 20대가 나와서 네. 나는 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가? 네. 네. 자기 삶을 얘기해가면서 네. 왜 야권은 안 되는가? 네. 공감 간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이 맞아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저런 사람도 있구나. 네. 그래 저거야. 네. 이렇게 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아. 네, 잘 보였습니다. 앞으로 찬조 연설이 기회가 좀 더 있나요? 그럼요. 네. 한 그러면 정도씩 뭐, 남아. 예.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네. 또 그런 또 교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죠. 이 방송을 봤으면 아마 또 박근혜 후보 측이 전략적인 찬조를 할 수도 포인트를 있겠네요. 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윤여준 알겠습니다. 전 예.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찬조 연설이 워낙 잘 돼서 네. 아마 유튜브 동영상만 해도 한 40만 번 정도 조회가 네. 있었다는 것 같고 네. 민주당에서 다시 아마 주말에도 계속 네. 튼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게 네. 그 스크립트를 문장을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잘 썼어요. 아. 담담하게 풀어내셨어요. 예. 윤여준 씨가 원래 언론인 출신이라서 예. 글은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미디어 전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또 오늘이 또 마침 TV 토론을 하니까 예. TV 토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여성, 교육, 예. 뭐 과학 기술, 뭐 저출산 저출산, 고령 고령화. 뭐 이쪽이죠. 네. 여성 후보인데 네. 남성 후보고 네. 여성 후보에게 조금 더 와닿는 문제가 아닐까요? 아무래도 오늘 TV 토론의 포인트는 관전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제는 1차 토론 때는 좀 이념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정치, 군사, 안보, 뭐 통일 문제는 그렇죠. 이념과 이념이 충돌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문제는 경제가 좋았는데 경제. 경제는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재미가 없죠. 재미도 네. 없고 뭐 순환 출자 얘기 아무리 해본들 아는 사람 별로 당사자들끼리 없습니다. 싸운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빨리 좀 네. 회의 끝났으면 싶은 생각이 네. 솔직히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간명합니다. 교육 문제. 교육. 모든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전부 다 뭐 교육부 장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예. 여성, 절반이 여성입니다. 네. 남성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성 네. 문제. 남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출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문제와 아주 쉽게 국민들과 와닿는 문제로 오늘 주제를 하기 때문에 네. 이 주제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후보의 어떤 지적인 또는 정책 공약과 관련된 이미지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 점이 내일 모레 글피까지 미디어전에 담론을 주도할 수가 있어요. 네. 지난번에 3차 토론에 1차 때 얘기 안 하거든요. 3차 토론 때 그 얘기가 좋지 않냐? 이 얘기가 좀 실수한 거지? 라고 하는 화두를 독점할 수 있는 또는 주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TV 토론의 첫 번째고. 대단히 중요하다. 중요하죠. 예. 두 번째는 두 번째. 뭐냐면은 예. 오늘 TV 토론에서 만약에 어느 한쪽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할 경우에는 네. 이거는 표에 영향이 갑니다. 네. 결정적인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거는 네.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하. 오늘 잘못하고 나면 내일 일일이 설명을 다 한다고 하면 늦어버려요. 그래서 네. 어쩌면 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네. 가능성이 3차에는 조금 남아있다. 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정희 역시 또 이정희. 그렇죠. 네. 이정희 후보가 과연 네. 사퇴를 오늘 얘기할지 할지 안 할지. 끝나는 점에 할지 또는 미리 각을 할지. 어떻게 박근혜 후보하고 싸울지 네. 이정희 후보의 변수 네. 요 세 가지 점을 세 가지. 짚어보시면은 네. 오늘 TV에서 나름대로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어요. 아주 재밌게. 관전 포인트 네. 좋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우리 박상민 박사님하고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금 박근혜 네. 후보께서 지난번에 거의 실수들인데 실수를 한 두 번쯤 하셨거든요. 네. 인혁당, 민혁당, 그 다음에 이제 지하경제 네. 활성화. 근데 이번에 실수 안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실수가 잦으면 이게 네.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거든요. 예. 그래서 차분한 마음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본인이 주창한 여성 대통령론이 여성들에게 의외로 좀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성층에서 아마 박근혜 후보가 한 10% 정도 지지율이 더 나온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30, 40대 여성들에게 정말로 공고화시키는 아마 네.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본인이 이제 60대 초반이니까 사실은 젊어 네.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나이로 보면 할머니 또래시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게 친정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이제 30, 40대 이 주부들이나 여성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나 감성을 좀 전달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콘텐츠를 좀 개발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 분야 같은 경우는 분야. 의외로 중요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다 교육에 대해서는 다 식견이 예,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해서는 또 다들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철학적인 문제에서 그러니까 일단 내 자식이 뭐 서울대 연고대 좋은 대학교를 보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좀 적게 써야 되고 네. 근데 또 교육 철학적인 면에서 이 경쟁 위주의 또 입시 위주의 교육을 어느 정도까지 좀 제한하고 어떤 교육의 네. 분위기를 바꿔야 될 것인지 네. 거기서 보수와 진보 간에 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고 네. 학부모들 역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생각이 있어서 네. 아마 그 점은 본인이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정말 본인의 평생 고뇌했던 네. 정치인으로서 고뇌했던 부분들이 나오면 예.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교육 문제가 아주 중요할 것이다. 다른 뭐 어떤 교육과 것보다 여성. 그런 여성도.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여성 문제도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조금만 전략적으로 고민을 네. 할 수 있는 후보라고 얘기하면은 네. 오늘 내가 중요한 화두나 어떤 걸 들어서 내일 모레 대선 때까지 많은 사람들 입에 자연스럽게 그 말을 오르내리게 해야지 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진보 이제 젊은 뭐 본인의 어떤 직업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노동운동이나 진보 정치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사회의 어떤 보통 아래 이제 이렇게 시민들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사노동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참 애절하게 또 네. 수면 위로 올려놓지 네. 않을까 싶고 네. 박근혜 후보도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뭔가 네. 좀 거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네. 대한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문재인 후보 역시 네. 또 그 점에 대한 또 공감 또 어떤 정책 비전이 나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TV 토론은 워낙 중요한 주제니까 조금 더 말씀을 조금 이따 해보시고 예. 우선 광주에 광주일보 기자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광주 민심이 어떤지 종반 민심이 어떤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일환 팀장 나와 계신가요? 네, 광주입니다. 네. 지금 대선 종반에 호남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조남 지역민들 대선 시작부터 지금까지 관통되어 있는 일관된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야권 정권 교체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종반 민심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첫째는 안철수 효과의 파괴력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줄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당 텃밭인 호남 투표율이 80%를 넘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우위가 지금 드러나지 않는 그 여론조사 상황에서 실제 투표로 이어질 야당 성향에 드러나지 않은 수문표, 이게 어떤 위력을 발휘할까 하는 관심입니다. 네. 고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최근 광주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번 대선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들을 하셨나요? 네. 김대중 평화센터 이희호 이사장이 지난 14일 광주를 방문해서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설 것을 호소했다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이날 광주 동구 킴 아트 스페이스에서 열린 고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회 일주기 추모 사진전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근태 상임고문을 해고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고문이 2012년에 반드시 이겨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라는 당부를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유신시대, 전두환 시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고 말하고 남편의 유지는 정권교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최근 동교동계 일부 인사들의 박근혜 후보 지지와 관련 확실히 선을 긋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호남에서 얼마나 될지가 궁금한데요. PK 지역, 이른바 부울경 지역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40%의 지지율을 넘을까 안 넘을까, 그것이 관심이고, 호남 지역에서는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가 두 자릿수, 즉 10%를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10% 득표가 가능할까요? 예. 지난 대선에서, 17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얻은 게 8.9%입니다. 근데 지금 단적으로 말해, 박근혜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지금 12%에서 18%대까지 지금 기록을 하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말을 해서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과 호남의 전략적 선택의 힘겨루기라고 보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절대 우위가 없는 상황에서 호남의 표 결집 현상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지금 꾸준히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투표장까지 이어질지가 이 전략적 선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 박빙의 승부에서 사실 문재인 후보 쪽으로 쏠릴 거라는 분석들이 조심스럽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박 후보 황우려 대표를 내세워 호남에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이 진정성이 통한다면 새누리당이 목표하는 20% 플러스 알파에 근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타 분석 결과를 보면은요, 이 지역에도 숨겨진 여당표가 상당하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일환 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경남 지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현호 팀장 나와 계십니까? 예. 경남신문 박현호 팀장이시죠? 예, 예. 예. 경남을 비롯한 PK 지역에서 불꽃 튀는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경남에서는 과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60% 이상을 넘겨서 지지세를 확대하고, 반면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40%를 넘겨서 지지세를 좀 더 확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예, 경남을 비롯한 PK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남신문과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지난 11일 하루 한국갤럽에 의뢰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남에서 박 후보가 58.6%, 문 후보가 34.1%를 얻어 박 후보는 65%, 문 후보는 40%를 얻기 위한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10%에도 못 미치는 부동층을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한 대결 속에서 지난 금요일
경남 지방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박근혜 후보는 진주 양산에서 또 문재인 후보는 거제 창원 양산에서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의 지지세를 수성하고 어떻게 저변을 넓혀 나가느냐,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의 지지세를 차단하고 지지도를 높이느냐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남도지사 선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에 맞서서 무소속 권영길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병화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이번 예. 도지사 후보 단일화, 경남의 대선 지지세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좀 보시나요? 네,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권영길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병화 후보의 단일화는 대선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당초 통합진보당 이병화 후보는 권영길 후보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 배신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하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진보적 정권 교체와 야권 진보 도정 연속성을 위해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진영의 단일화는 분석에 따라 다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경남신문이 지난 11일 경남 리서치에 의뢰 조사한 도지사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45%, 권영길 후보가 22.9%, 이병화 후보가 3.8%의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를 벗어나 있지만 후보 단일화 효과가 도지사 보선과 대선에도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남신문 박인호 방송팀장이었습니다. 다 치열하군요. 네. 양쪽 다 치열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각 캠프가 텃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인데 어떻습니까? 10%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넘을 겁니다. 당연히 넘는다. 네. 왜냐하면 지금 5년 전에도 8.9%였지 않습니까? 네. 거의 1.1%면 10%에 육박을 했는데 네. 5년 동안 사실은 어떤 전국적인 정치 지형에서 지역색이 많이 탈색화되는 경향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이제 지방선거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네. 새누리당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이 올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40% 정도 득표를 했고 네. 또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한 70% 정도로 이제 네. 박근혜 후보 득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네. 생각보다는 그래서 또 PK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네. 뭐 6대 4냐 뭐 네. 7대 3이냐 뭐 이 정도니까 네. 어차피 이렇게 조금은 좀 이쪽도 두 자릿수는 당연히 넘을 것이고 넘을 것이다. 네. 다만 20% 가까이 될 거냐 안 될 10%는 거냐는 어려울 것이다. 네. 10에서 20% 정도. 예. 네. 근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한국 정치의 지형을 얘기할 때 네. 지역주의를 제일 큰 근본 뿌리를 봅니다. 보수님을 빼고는 네. 너무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과거에. 영남 호남하면 네. 몰표가 돼버리고 뭐 국회의원 공천만 하면 네. 당선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네. 지금도 그런 현상은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러나 네. 다소 김 변호사 얘기처럼 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대구 경북에서도 몰표는 이제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상당 부분 찍기는 찍더라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고 부산 경남은 이미 지금 뭐 벌써 인터넷에 나타나고 있고 호남도 여전히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앞서 현재 팀장 얘기가 네.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과 호남의 전략적인 투표가 네. 고민되고 있다 이 말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네. 호남은 사실 전략적인 투표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호남 대결에서는 항상 소수자예요. 네.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구수가 적으니까 네. 투표율을 집중으로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남에서는 투표율이 60% 나오면은 호남에서는 90% 올라가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략적인 투표예요. 운명적인 그런 말이군요. 네. 그런 점이고 또 대선을 네. 몰아주는 이런 것들이 네. 전략적인 투표인데 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역대 새누리당 후보 중에서는 가장 네. 우호적인 것이고 네. 또 거기다가 민주당에 대해서도 과거만큼 강하게 애정을 보내지 않고 있어요. 네. 이 두 개를 감안해버리면은 네. 지난번에 이명박 후보가 얻었던 8.9%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하신 거고 네. 경남 지역에서는 네. 제일 큰 문제가 네. TK와 PK는 다르다라고 하는 정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명박 그렇군요. 정부에서 정말 우리는 많이 고민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새누리당 텃밭 아니다. 네. 거기다가 또 두 네. 사람이 야권에 네. 문재인 안철수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서울에서는 그것도 지역주의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현장에 내려가면은 네.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통령을 네. 보고 싶은 마음이 다 인지상정이거든요. 네. 두 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특히 부산 쪽에서는 특히 부산 쪽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을 것이고 네. 40%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0%까지는 그러나 모른다.
저는 뭐 35에서 40% 정도까지는 예.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부산 지역 어떻습니까? 부산 지역 마지막 여론조사가 네. 그 문재인 후보가 그러니까 한 3, 4% 정도 나왔고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계속 올라가는 상승 추세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박상민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35에서 40%는 아마 충분히 득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그 동교동계, 상도동계의 이합 집산 네. 이것에 대해서 이희호 여사가 동교대원교에 있다가 새누리당 쪽에 간 분들을 향해서 변절자다라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전달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그 김경재 특보가 이 여사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여사를 오도하지 마라. 네. 그 뜻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변절자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합집산과 그 변절자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은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거를 특정 쪽에서 변절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좀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를, 그런 옳지 않고 개념 자체가 네. 좀 얼마나 자신의 정치 인생과 삶의 전체를 송두리째 네. 매도하는 표현은 옳지 않다. 네. 그러나 그분들이 이제 삶의 정치적인 말기에 네. 전혀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뭐 지지선 하는 것도 사실 보기는 안 좋습니다.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저는 네, 네,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적인 어떤 그 자산을 네.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말 그대로 자신의 그 길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명예를 지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왜 이쪽 저쪽으로 와서가지고 무슨 표가 도움이 될 것인지 가는 사람이나 이 끌어안는 사람이나가 네. 별로 썩 보기는 좋지 않다. 네. 그러나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네. 밖에서 볼 때 이것은 뭐 네. 변절자니 아니니 이렇게 네. 말하는 것은 좀 표현이 심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 김동용 의장 같은 경우는 또 새누리당 몸담고 있다가 또 민주당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럼 변절로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됩니까? 그러니까 양쪽 옮긴 건 다 변절자로 봐야 될 네. 텐데 네. 그거는 너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표현 과도한 자체가. 표현이다. 네, 저는 박지원 대표가 이제 한 표현인가? 제 네. 생각에는 이제 네. 선거 막바지고 이제 급하니까 뭐 그렇게 변절자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섞여서 지역구도도 네. 완화가 되고 네. 또 어차피 통합 이렇게 중도의 흐름으로 가자는 것이 시대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통합 중도의 흐름은 결국 이쪽 네. 저쪽 조금 섞인 거거든요. 네. 다만 모양이 조금 안 좋은 것은 과거에 이제 과거 시대에 활약하던 인물들이 이렇게 네. 섞이니까 이분들이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조금 네. 아름답지 않는 모습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섞이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좋고 미래의 어떤 흐름에 네. 부합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대체로 보면 이제 네. 개인적인 동기를 조금 안 좋은 시각에서 보면 이분들이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니까 퇴물 취급받으니까 그런 것이다.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원로들에 대해서 뭔가 좀 역할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리포트에서 네. 뭐 이희호 여사가 이야기가 나와서 근데 변절자도 여쭤보겠는데 네. 아까 원래 이야기하던 대로 좀 돌아와서 네. TV 토론 이야기를 조금 더 뭐 해보면 네. 어떻겠습니까? 네. 이정희 이 변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정희 후보가 사퇴를 할까 안 할까 도중에 사퇴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리 사퇴를 등장을 해서 사퇴를 한 뒤에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네. 이런 뭐 상당히 상상력을 동원한 예측을 하는데 적극적인 방법으로. 어떻습니까? 예, 그 평론의 네. 묘미는 상상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만큼 정치당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 그 방송을 보면서 아마 이정희 후보도 저런 아이디어도 있었네. 네. 아마 보고 배울지도 몰라요. 네. 그런 거거든요. 네. 방송이 갖고 있고 하는. 이정희 후보가 어떤 판단을 할까를 네. 최적의 상황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사퇴는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사퇴를 최적입니다. 합니까? 예,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언제 하든가. 본인이 그런 말을 했죠. 왜냐면 정권 교체 반드시 한다. 어허. 반드시 한다. 어허. 박근혜 후보 떨어뜨린다.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사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 네. 산수만 해도 답이 나옵니다. 네. 거기다가, 그러면 사퇴를 또 언제 할 것인가?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처음에 나오자마자 사퇴합니다 하고 양주대기를 하십시오. 그럴 수도 네. 물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막판에 여성이라든지 삶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통합 진보당도 놓칠 수 없는 하나의 장이거든요. 네. 그 장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네. 충분히 활용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재기 후보는 이제 사퇴를 합니다. 네. 하다 보면은 가장 좀 나름대로
좀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네. 전혀 소통이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런 정도 예상이 하다 보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네. 사태의 효과도 좋고 네. 또 많이 사람들 알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할 말도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사태 효과도 누리고 그럼요. 똥 먹고 알 먹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박성명 박사님하고 의견이 전적으로 일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만 저 역시 이게 상상력이니까 예. 이정희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다만 최근에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네. 며칠 전에 어디 인터넷 언론인데 정확히 지금 매체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네. 거기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네. 박근혜 후보를 검증하는데 27억 원의 어떤 국고보조금이 지출되는 네. 것은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니다. 아하.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측에서 사퇴하면 먹튀 아니냐. 네, 네, 계속 네. 이제 불기차게 예, 비난을 그렇죠. 했는데. 예. 대답을 그때는 예. 대답을 피했죠. 예, 네. 피했는데 네. 결국은 통합진보당 관계자의 입을 빌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당신의 과거 행적이라든지 당신의 문제점에 대해서 네. TV 토론의 과정에서 낱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정도 뭐 27억을 가지고 뭘 얘기를 하느냐.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네. 사퇴를 한다고 보고 아마 그렇습니까? 사퇴는 아마 오늘 저녁에 토론 끝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예상력이 얼마나 맞을지. 예. 그러면 뭐 27억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예. 꼭 먹고 알 먹고 27억 챙기고 뭐 예. 완전 일석삼조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맞는데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정희 후보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진보적 담론들 네. 또 우리 사회에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예. 예. 그럼 그것만 해도 27억의 가치는 저는 충분하다고 27억 가치는 봅니다. 있다. 네. 네. 그지만 아까 말씀 중에 선거 막바지고 급하니까 변절자 이야기 나온다고 하셨는데 네. 막바지고 급하니까 또 네거티브 공방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 보면 병역비리 의혹이나 이제 뭐 BBK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제보자가 있고 브리핑을 통해서 진짜는 아니지 근거도 나오고 했는데 요즘에 SNS상에서 퍼지는 것들을 보면 정말 밑도 끝도 없잖아요. 네. 이게 지금 네거티브 공방이 양 후보 진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좀 보시는지요? 네거티브는 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두 후보에게 양쪽 다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상처가 될 기본적으로.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네. 화가 납니다. 다만 이제 예. 네거티브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에서 팩트가 드러날 경우에는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거는 그만큼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네. 이를테면 A 후보가 이런 말을 하더라.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건 안 통합니다. 또 이게 무슨 알바다니 또 하는구나. 아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저 맞네. 네. 저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거짓말 하네. 네. 거짓말 하냐라는 순간 나오는 그 타이밍에서 표가 빠집니다. 부동층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응징을 한다는 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 중도층의 표심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응징입니다. 네. 쭉까지 이슈를 끝까지 쭉 지켜보다가 누구를 찍을까? 1번, 2번, 1번, 2번 하다가 막판에 나오는데 A 후보가 또는 그쪽 중에서 결정적으로 거짓말했다. 분노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거짓말인지 아닌지 검증할 시간이 없다는 아니, 사진이라든지 네. 요즘에는 가능하죠. 사진. 아하. 지난번에 김태호 의원 아. 국회 국무총리 때 네. 사진 한 장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확실한 사진 한 장. 아하. 그런 거. 또 아하. 동영상이라든지 발언 녹취록. 지금은요 웬만한 증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증거 없는 얘기는 못 치는 것이고. 제 말씀은 경찰 수사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기는 시간이 없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인데 그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자체로 네, 어떤 팩트가 드러나는 사실, 뭐 네.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또는 정언이든 정언은 조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만 네.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막판에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예. 표심에 영향을 주고 네. 미진하지만은 경쟁구도 아주 초박빙 경쟁구도 속에서는 판세를 바꿀 수도 네. 있다. 그런 점은 그런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뭐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 네거티브와 관련된 단어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연일 화제 검색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젊은 층들은 굉장히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그 표심에 도움이 안 될까요?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포털 사이트 검색어 이렇게 상위 순위에 올라가는 것은 네. 그만큼 이제 선거가 막바지에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의 열정, 뜨거운 열기가 그만큼 투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검색어들을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고 누구 말이 맞느냐 술집에서 또 밥 먹으면서 계속 얘기가 네. 오가는 것이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과거의 네거티브는 그런 BBK 같은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범죄자 아니냐. 네. 이제 이걸 가지고 다퉜지 않습니까? 후보 당사자한테 그리고 후보 당사자가 또 그 전에 이제 이해창 이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아들 병역 병역 비리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현재의 어떤 상황들은 후보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워낙 박빙 구도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예. 작은 사항의 예. 네거티브들이라도 예. 조금 다들 불안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후보가 흑색 선전과 뭐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불안 심리 때문에. 네. 근데 후보들 공이 그냥 네. 차분히 가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그 알겠습니다. 네거티브에는 예. 영향이 없다. 인터넷상에서 영향이 없다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가 지금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라든지 예. 또는 여의도 오피스 이 문제는 아닙니다. 네네. 이거는 단순 네거티브가 아니죠. 예. 이거는 사실규명의 문제입니다. 예. 아, 법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야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국민들도 관심이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은 이제 검찰이라든지 뭐 경찰의 조사기가 넣기 어렵습니다만 이것도 결과적으로 양쪽에서 아니다 예. 또는 뭐 맞는 말이다 이렇게 공방하다가도 결정적인 어떤 정가 넣을 경우 이거는 판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문제죠. 아,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결국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선거 때 보면 흑색 선전이든 예. 뭔가 비판이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결국은 증거를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누구 말을 더 믿을 것이냐 신뢰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들이 평소에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또 평소에 저 집단의 언동이라든지 이런 건 얼마나 진실성이 있었는가 이걸 가지고 증거는 불충분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평소에 공부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기 어제 북한이 박근혜 후보를 맹비난했습니다. 예, 특히 박 후보를 박근혜 패거리 이렇게 표현을 써가면서 맹비난했는데 북한이 박근혜 후보를 맹비난하는 것이 어느 한쪽에 캠프 쪽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면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어떻습니까? 북한이 의도하는 것 반대쪽으로 표가 갈 가능성이 많아요. 네? 북한이 의도하는 반대쪽으로 표가 갈 가능성이 많아요. 북한이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말을 네. 한다? 네. 박근혜 후보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 왜냐면은 그게 이제 북한의 딜레마예요. 네. 지금 만약에 중도층이 있다 칩시다. 네.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중도층은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 누구를 찍을지. 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왠지 좀 마음에 말 들지 않는다. 네. 싫다. 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아직 좀 차질이 안 되는 것 같다. 네. 그럼 선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고민하는데 북한에서 이를테면은 네. 박근혜 후보가 당 대통령이면 안 된다 네. 하는 순간에 그 북한 말에 반발을 해가지고 그래? 그럼 나 박근혜 찍어. 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 이것이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딜레마다.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 예.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네. 도와주는 거다. 근데 이 북한 변수나 네. 북한 관련해 가지고는 네. 워낙 이제 벌써 한 20여 년 동안 선거를 거쳐오면서 네. 국민들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네. 경험이 누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네.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 또 걔들이 위협적인 언동이라든지 위협적인 행동, 총을 쏘거나 뭐 포를 쐈을 때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보수 정권 이렇게 네. 국가 방위 위주의 어떤 정권을 선택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네. 있지만 네. 또 거꾸로 보면 보수 집단의 네. 핵심이 네. 어떻게 보면 상공인들이거든요. 네. 그럼 공업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경제가 불안해진다 국가하면 네. 당장에 싱가포르 잡은 외국으로 철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네. 외국인 투자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남북 대결 구도가 뭔가 이렇게 네. 본인 장사라든지 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네. 이런 생각을 최근에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다고 보면 현재 보수 정권의 핵심 기반인 네. 층에서도 사실은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해서 네. 비판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혼재가 돼 있고 네. 또 심지어는 지금 보면 그 박근혜 후보가 지난번에 네. 그랬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사는 평화는 이건 가짜 평화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돈 주고 평화 사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 잘 되고 경제 잘 되면 그거 예. 몇 번 띄워주는 게 네. 훨씬 더 네. 국가적으로 보면은 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예. 사고도 있기 때문에 그게 예. 워낙 복잡하게 이렇게 작용을 해서 네. 북한에서 무슨 뭐.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예. 좀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게 예. 어떤 선거의 하나의 예. 방향성을 가지고 예. 뭐 영향을 영향을 미치지는 미친다. 이렇게 그- 보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대화를 마치고 다음에 좀 더 긴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